안녕하십니까. 달래 수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로그의 성질, 상용 로그,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저번 시간에 냈던 퀴즈에 대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값이 존재하기 위한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첫 번째, 로그 2의 x-3의 전체 제곱입니다. 우선 우린 앞서 배웠듯이 로그 a에 n이 있을 때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친 a는 양수이면서 1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진수인 n은 양수여야 된다고 배웠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일단 미친 2는 0보다 큰 양수이면서 1이 아니기 때문에 밑조건은 일단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수인 x-3의 제곱을 알아보면 됩니다. 우선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수 조건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x-3의 전체 제곱이 0이 아닌 수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값이 0이 되는 수를 찾고 그걸 빼면 되죠. 그럼 x-3의 전체 제곱이 0이 되는 값은 쉽게 구해서 x가 3일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x값의 범위를 x가 3보다 크거나 혹은 x가 3보다 작다라고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엔 밑이 미지수인데요. 우선 앞서 말했듯이 밑 조건은 양수이면서 1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2가 일단 양수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x-2가 1이 아니어야 된다. 이걸 우변으로 각각 이항하면 x는 2보다는 크면서 3은 아니어야 됩니다. 따라서 범위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과정을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의 성질인데요. a는 양수, a는 1이 아니고 m은 양수, n은 양수. 이건 다 밑조건과 진수 조건입니다. 이것들이 만족할 때 첫 번째, 로그 a의 1은 0이고 로그 a의 a는 1이다. 우선 우린 앞서 로그는 미친 a가 n이 되게 하는 지수값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수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0승은 1이고 a의 1승은 a로 나옵니다. 근데 우린 앞서서 지수를 배웠을 때 a가 0이 아니면은 a의 0승은 무조건 1이 나오고 a의 1승은 A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는 성립합니다. 두 번째, 각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일단 우선 로그 a의 m을 x라고 주겠습니다. 또 로그 a의 n을 y라고 주고요. 그러니까 로그 a의 mn이 되는 것인데요. 이를 각각 a의 x를 m, a의 y를 n으로 한 다음에 둘이를 곱해버리면 a의 x 플러스 y가 mn이 되죠. 그리고 이걸 다시 x 플러스 y는 로그 a의 mn이다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성질도 성립합니다. 세 번째 성질은 두 번째 성질과 같은데 이걸 단순히 그냥 빼기인 것 뿐입니다. 네 번째 성질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m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성질에서 각 로그끼리의 덧셈은 각 진수끼리의 곱셈이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로그 a의 m제곱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2 로그 a의 m으로도 볼 수 있죠? 따라서 진수의 거듭제곱이 개수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성질도 성립합니다.
다음은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밑이 10인 로그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냥 밑이 10인 로그를 나타낸 로그가 상용 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상용 로그를 나타낼 때는 밑인 10을 생략합니다. 그냥 로그 n으로 나타내요. 상용 로그는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이렇게 상용 로그 표를 제시해주는 문제로 나오고 그냥 단순히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배웠던 지수를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식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식과 같이 y는 a의 x승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지수함수라고 해요. 지수함수는 크게 두 가지 개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미친 a가 1보다 클 때이고, 두 번째로는 미친 a가 0하고 1 사이 때입니다. 우선 두 함수 모두 0,1을 무조건 지나게 됩니다. 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x축, 다른 걸로는 y는 0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x축을 점근선으로 가져요. 즉 x축에 아무리 도달하려 해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게 되고,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성질로 기억하시면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째, a가 1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즉 증가함수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0하고 1 사이일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즉 감소함수의 형태로 쭉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질, 그래프는 점 0,1을 무조건 지나고 점근선은 x축이다. 어떤 형태의 기본형 지수함수라도 무조건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0,1 지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그 함수입니다. 우선 로그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로그를 함수 형태로 나타난 걸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식으로는 y는 로그 a의 x로 나타냅니다. 그럼 로그 함수는 똑같이 지수함수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a가 1보다 클 때, 하나는 0에서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쭉 증가하지만 약간 좀 가면 갈수록 천천히 증가하는 증가함수 형태로 띄고, 0에서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감소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뭐라고 했죠? x축이라 했죠? 이거는 반대로 y축이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수함수는 무슨 점을 지난다 했죠? 0,1이죠. 근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1,0을 지나요. 이 점을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 함수의 성질로는 첫째, a가 1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 형태를 가지고, 0에서 1 사이일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는 감소함수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그래프는 점 1,0을 무조건 지나고 점근선으로 y축을 가진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인데요. 로그 2의 6 더하기 로그 2의 6분의 1을 구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두 번째 성질에서 봤듯이 로그끼리의 덧셈은 각 진수끼리의 곱셈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했죠. 그러면은 로그 2의 6 곱하기 6분의 1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로그 2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0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 우선 밑이 3이므로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가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0,1을 지나고 증가하는 증가함수 형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y는 3분의 1의 x승이죠. 3분의 1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우선 이 그래프가 감소하는 형태인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0,1을 무조건 지나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가신다 것을 알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8로그 7의 2하고 3로그 7의 6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로그 A의 MK승은 K 로그 AM인 걸 배웠죠. 그럼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이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8 로그 7의 2는 로그 7의 2의 8승 나타낼 수 있고 2의 8승을 구하면 256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 로그 7의 6은 로그 7의 6의 3승이에요. 따라서 로그 7의 216이 됩니다. 자, 그럼 밑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로그 함수 형태가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밑이 7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진수가 더 큰 쪽이 더 크게 돼 있어요. 따라서 답은 이렇게 부등호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625만 원을 투자해서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를 구매하였다. 이 기계의 가치가 매년 20%씩 감소한다고 할 때 기계의 가치가 256만 원이 되는 것은 구매한 지 몇 년 후인지를 구하시오. 위 문제가 오늘의 퀴즈의 문제이고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